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가 긴 하루를 견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 곁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마음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오래 따뜻하게 만들지요. 오늘 함께 나눌 그림책은 에일린 스피넬리 글, 폴 얄로위치 그림, 김영선 옮김, 출판사는 다산기획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조용히 마음을 기대어 보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합니다. 표지 앞면을 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 모습이 있고요. 뒷면을 볼까요? 뒷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는 사랑과 친절의 메시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성장하고 배려하며 삶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외톨이 해치 씨에게 커다란 분홍색 리본이 달린 뜻밖의 선물을 배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카드와 함께. 누군가 나를 사랑해? 해치 씨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붑니다. 누가 이걸 보냈을까? 해치 씨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랄랄랄라.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해치 씨는 비록 서툴고 작은 변화이지만 진심을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 그럼 해치 씨의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죠? 해치 씨는 키가 껑충하고 몸이 깡 말랐어요. 그리고 절대로 웃는 법이 없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정각에 자신의 벽돌집을 나서서 8블록을 걸어 일터인 신발끈 공장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겨자를 바른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이따금 말린 자두를 가져와 디저트로 먹기도 했어요. 퇴근 후에는 2군데에 들리곤 했어요. 가판대에 들러 신문을 사고 식료품 가게에 들러 저녁에 먹을 신선한 칠면조 날개를 샀지요. 저녁을 먹은 후에는 신문을 읽고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 사람은 외톨이야. 사람들은 해치 씨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토요일 해치 씨는 빗자루와 수레바퀴를 들고 현관문 앞에 나갔다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갈색 종이로 포장한 소포였지요. 우편 배달부에게 말을 건넨 적이 한 번도 없던 해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구버씨. 우편 배달부 구보 씨는 싱글에 웃었어요. 고맙기는요. 소포를 배달하는 것이 제 즐거움인걸요. 해치 씨는 갈색 포장지를 뜯었어요. 그러자 흰색 상자가 나왔어요. 흰 상자를 열자 하트 모양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는 고급스러운 빨간색이고 분홍색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때 뭔가 바닥으로 푸르르 떨어졌어요. 작은 흰색 카드였어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제야 해치 씨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치 씨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누가 이걸 보냈을까? 해치 씨는 완전히 외톨이였어요. 친구도 없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보낸 거예요. 누구일까? 누구일까? 해치 씨는 상자를 소파 앞 탁자 위에 놓고는 집안 먼지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실을 오갈 때마다 상자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자꾸 힐끔힐끔 보았어요. 혜치 씨는 부지런히 먼지를 닦았어요. 그런데 마른 걸레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결국 혜치 씨는 마른 걸레를 내던지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나를 몰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어 혜치 씨는 여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웃었던 거예요. 웃으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었지요. 그러고는 상자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 먹었어요. 혜치 씨는 셔츠를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옷장 맨 아래 서랍에 오랫동안 처박혀 두었던 면도 위에 바르는 로션을 찾아 얼굴에 톡톡 발랐어요. 그러고는 파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노란 넥타이를 꺼내서 맸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어쩌면 나한테 사탕을 보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당연히 혜치 씨가 넥타이를 하거나 로션 냄새를 풍기거나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이 온통 그에게 쏠렸지요. 이대 부인은 개를 데리고 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더노드 씨는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꼬맹이 티나피는 손수레에 싣고 가던 장난감들을 와르르 쏟아버렸어요. 혜치 씨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혜치 씨는 다시 출근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식당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하트 모양 상자에서 사탕을 꺼내 나누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여느 때처럼 신문 가판대에 들렸어요. 스미스 씨가 여느 때처럼 신문을 건넸지요. 바깥 사탕도 한 봉지 살까 봐요. 혜치 씨가 말했어요. 여느 때와 다르게 스미스 씨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혜치 씨가 말한 게 맞지요? 네, 맞아요. 바깥 사탕을 한 봉지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실례가 될지도 모르지만 스미스 씨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스미스 씨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대꾸했어요. 맞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몸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오후에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가판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틈이 없네요. 혜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가판대는 제가 봐드릴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스미스 씨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요? 그럼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일러주세요. 그래서 혜치 씨는 1시간 동안 가판대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이나 잡지나 사탕을 사러 여자 손님이 올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보낸 것은 아닐까? 하고 궁금해 했어요. 스미스 씨가 돌아왔고 혜치 씨는 평소처럼 식료품 가게에 들렸어요. 질면조 날개는 이제 조금 질리네요. 혜치 씨가 식료품 가게 주인 도드 씨에게 말했어요. 고소하고 신선한 햄을 좀 썰어주세요. 도드 씨가 햄을 썰어 무게를 잰 다음 포장을 해주자 혜치 씨가 말했어요.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네요. 도드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시간이 늦었는데 어린 딸이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오기까지는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찾으러 갈 수도 없답니다. 맙소사, 왜 진즉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따님을 찾아올게요. 혜치 씨는 학교까지 걸어가서 그네 옆에서 어린 멜라니 토드를 찾아 데리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혜지 씨가 말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혜지 씨는 딱히 신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대신 초콜릿 케이크를 굽기로 했어요. 내일 신발끈 공장 사람들이랑 초콜릿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케이크를 굽는 동안 달콤한 초콜릿 냄새가 온 동네로 솔솔 퍼져나갔어요. 아이들이 혜지 씨 집으로 몰려와 코를 킁킁 거렸지요. 공장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 뭐. 혜지 씨가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초콜릿 케이크 2접시를 들고 나갔어요. 초콜릿 케이크를 먹을 때 레모네이드가 빠지면 안 되겠지? 혜지 씨는 상큼한 레모네이드를 한 주전자 만들었어요. 얼마 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부모들도 초콜릿 케이크를 만나게 먹었지요. 이러다 보니 혜지 씨 집 뒷마당은 마치 동네 사람들이 소풍을 온 것 같았어요. 혜지 씨는 낡은 하모니카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는 어릴 때 배운 노래를 연주했어요. 모두들 춤을 추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또 몇 주가 지났어요. 혜지 씨는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 때에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웃고 있지 않을 때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지 않을 때에는 마당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지요.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일은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 배달부 구보 씨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구보 씨. 혜지 씨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네,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구보 씨가 말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 윗사람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혹시 네, 구보 씨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배달했던 소포 기억나시나요? 발렌타인데이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혜지 씨가 불길한 느낌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 소포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구보 씨가 뿌리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혜지 씨가 말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사탕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걸 왜 물으시죠? 우편 배달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제가 잘못 배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야 할 소포였는데. 혜지 씨는 갈색 포장지를 찢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 주소를 확인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지요. 혜지 씨는 하트 모양 상자와 분홍색 리본을 들고 나와 우편 배달부에게 건넸어요. 이제 윗사람은 화가 좀 풀리면 좋겠네요. 우편 배달부가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을 때 혜지 씨가 소리쳤어요. 구보 씨, 빠뜨린 게 있어요. 혜지 씨는 우편 배달부에게 작은 흰색 카드를 건넸어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카드 말이에요. 혜지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혼잣말을 한 뒤 혜지 씨는 신문을 읽고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6시 30분 정각에 혜지 씨는 벽돌집을 나서 8블록을 걸어 신발끈 공장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겨자를 바른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퇴근 후에는 가판대에 들러 신문을 샀지만 스미스 씨에게 말을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드 씨에게 칠면조 날개를 주문할 때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멜라니 토드 머리를 토닥이지도 초콜릿 케이크를 굽지도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파티를 열지도 낡은 하모니카를 불지도 않았어요. 모두들 수근댔어요. 해치 씨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우편 배달부 쿠버 씨가 사람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도누지 부부가 말했어요. 우리는 해치 씨를 사랑해요. 그분이 우리 정원에 심을 꽃을 주셨어요. 뒤뜰 잠장을 고친 일도 도와주셨고요. 이드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해요. 우리 개 러피에게 먹이라고 뼈를 모아서 주셨어요. 러피가 컹컹 짖었어요. 러피도 해치 씨를 사랑했거든요. 스미스 씨는 해치 씨 덕분에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토드 씨는 자기 딸을 해치 씨가 찾아준 일을 이야기했어요. 동네 아이들은 모두 해치 씨의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상큼한 레모네이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치 씨의 밝은 웃음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치 씨가 너무 안 됐어요. 우리가 뭔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쿠버 씨가 말했어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해치 씨는 환한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쓰레바퀴와 빗자루를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해치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관 앞이 빨간색 하트와 흰색 하트 그리고 분홍색 리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사탕이 든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노란색 테이프들이 대롱거렸어요. 그리고 편지함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하모니카가 고개를 빠끔히 내밀고 있었어요.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어요. 모두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이 적혀있는 큼지막한 현수막도 보였어요.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해치 씨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해치 씨를 사랑해요. 해치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해치 씨는 코를 훌쩍거려서 정말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해치 씨는 반드시 미소를 짓는가 싶더니 활짝 웃었어요. 그러고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현관 계단을 호다닥 내려갔어요.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아주 큰 목소리로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가만한 기다림 하나,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조용히 건네는 마음속에 숨어 있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고 다정한 빛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